1950년 3월 말,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밀양 읍내 장터. 뻥튀기 터지는 소리와 닭 장수 호객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유독 사람들 눈길이 쏠린 곳은 파출소 앞 게시판이었다. 마을 담당 이순경이 방금 붙인 벽보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니, 저놈들이 누군데 저리 대문짝만하게 붙었는고. 듣자 하니 서울에서 잡힌 빨갱이 대가리라네. 20살 영수도 친구 복돌이와 함께 인파를 비집고 들어갔다. 벽보에는 밧줄에 꽁꽁 묶인 두 남자의 초췌한 사진이 박혀 있었다. 그 밑에는 굵은 글씨로 남로당 괴수 김삼룡, 이주와 검거 라고 쓰여 있었다. 이순경이 몽둥이로 게시판을 탁 치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다들 똑똑히 보시오. 이놈들이 누구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째로 저 북쪽 김일성이 놈한테 갖다 바치려던 남조선 노동당의 대가리들이요. 3월 27일 우리 용감무쌍한 경찰 동지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놈들 소굴을 덮쳐 땅굴 파고 숨어있던 놈들까지 싹 다 잡아냈소.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고 하는 탄식과 개같은 놈들 하는 욕설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영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복돌아, 저놈들이 그렇게 대단한 놈들이라고? 서울이 빨갱이 천지였다는 거 아니여? 복돌이가 겁먹은 얼굴로 영수의 팔소매를 잡아 끌었다. 무섭다 영수야. 읍내 다방에서 들으니까 저놈들 아지트에서 권총이랑 수류탄이 나왔다더라. 그리고 놈들 계획이 6월에 큰 거 한 방 터뜨려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겨. 6월? 그게 뭔 소리여? 영수가 되물었지만 이순경의 광기 어린 호통에 묻혔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대가리는 잡았지만 그 끈앞을 새끼 빨갱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쥐새끼처럼 숨어들었소. 이 밀양 땅이라고 안전할 것 같소? 밤마다 몰래 모여서 인민이니 해방이니 떠드는 놈들. 지주 욕하고 정부 욕하는 놈들. 그놈들이 다 이 김삼룡이 끈앞풀들이란 말이오. 이순경의 매섭고 시퍼런 눈초리가 장터 사람들을 훑었다. 특히 영수와 복돌이처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오래 머물렀다. 영수는 괜히 가슴이 뜨끔했다. 불과 며칠 전 막걸리 마시면서 이놈의 세상 언제 한번 뒤집어져야 하고 투덜거렸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웃 중에 수상한 놈, 객지에서 흘러들어온 놈, 밤에 불 안 끄고 쑥덕거리는 놈, 주저 말고 신고하시오. 지금은 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빨갱이 한 놈 신고하는 게 나라 구하는 애국이오. 알겠소. 이순경은 몽둥이로 허공을 가르며 소리쳤다. 방공. 오직 방공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여.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첩자가 잡혔다는 소식은 통쾌했지만 그 칼날이 당장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공포가 장터 바닥에 깔렸다. 38선 너머의 적보다 당장 내 옆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시절이었다. 이순경은 그 공포를 이용해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는 눈과 귀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챕터 2. 양키 놈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에치슨 라인과 중소동맹. 첩자 소식으로 흉흉해진 민심에 기름을 붓는 소식이 있었다. 바로 미국이 우릴 버렸다는 절망적인 소문이었다. 읍내 이발소 영수는 차가운 가죽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시끄러운 잡음과 함께 유행가가 흘러나왔지만 어른들의 대화는 무겁기 짝이 없었다. 이보게들, 정말인가? 미국이 우릴 버렸다는 게? 이발소 주인 김씨가 가위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말도 마쇼. 지난 1월에 미국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 놈이 연설을 했다잖수. 기자들 쫙 모아놓고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이라는 걸 발표했대.
그게 뭔데 그 난리여. 그놈이 지도에 줄을 쫙 긋는데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까지는 미국이 목숨 걸고 지킨다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요? 양키 놈들이 해방시켜줬는데. 김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빠졌답니다. 이 대한민국이랑 대만은 그 방위선에서 쏙 빠졌다는 거요. 철컥. 옆에서 면도칼을 갈던 보조가 칼을 떨어뜨렸다. 이발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여. 양키 놈들 믿고 공산당 때려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그럼 전쟁 나면 우린 어떡하라고. 지들이 38선 멋대로 그어놓고 한쪽 구석에서 막걸리 냄새를 풍기던 노인이 거칠게 소리쳤다. 에라이, 개 씹어먹을 놈들. 외놈들보다 더한 놈들이여.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영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20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다. 아재, 그게 진짜요? 미국이 우릴 버렸다고요? 그럼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우린 그냥 다 죽는 거요? 김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젊은이, 세상이 그런 거요. 힘없으면 버림받는 거지. 이게 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래. 서러워서 어떡하나. 서럽다는 말에 영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이 이어졌다. 그것뿐인 줄 아시오? 2월 14일 서양 놈들 계집질하는 날이라던데 그날 저 북쪽 놈들은 지들끼리 짝짝꿍을 했다잖수. 누구랑? 소련 스탈린 놈이랑 떼놈 중공 모택동이 놈이랑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대. 한 놈이 처맞으면 다른 놈이 도와주기로. 붉은 놈들끼리 아예 한 식구가 된 거요. 영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그림이 그려졌다. 미국은 우릴 방위선에서 뺐다. 너희는 우리 식구 아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는 소련과 중공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깡패 같은 형님들을 얻었다. 이런 젠장. 영수가 벌떡 일어섰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저놈들은 탱크 몰고 내려올 준비 끝났는데 우린 양키 놈들한테도 버림받고. 이게 나라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영수의 절규에 이발소 안의 어른들은 그저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1950년 3월 대한민국은 국제 외톨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다. 서러움과 분노가 영수의 젊은 피를 들끓게 했다. 챕터 3. 땅 하다간 빨갱이로 몰린다. 농지개혁과 반공의 틈새. 흉흉한 와중에도 3월의 봄바람을 타고 딱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3월 10일 지긋지긋하게 끌어오던 농지개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주 땅을 나라에서 사들여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나눠준다는 소식이었다. 영수는 아버지 영수 아재의 구분 등을 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들었소? 우리도 이제 땅 주인이 된답니다. 나라에서 최지주놈 땅 사서 우리한테 판대요. 3정보 이상은 다 내놔야 한답니다. 5년 동안 쌀로 갚으면 저기 저 논이 우리 땅이 되는 거요. 아버지. 영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평생 남의 땅에 엎드려 지주나리 눈치만 보던 서러운 세월이 끝장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영수 아재는 담뱃대만 뻐끔거리며 돌아보지도 않았다. 영수야, 입 조심해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다는데. 아버지가 한숨을 후 내쉬며 돌아섰다. 주름진 얼굴에 기쁨 대신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놈아, 지금 땅소리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다.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시국이 어때서요? 내 땅 갖겠다는데. 쯧, 이 순경놈이 어제 마을회관에서 뭐라던지 아냐? 땅은 인민에게. 그게 바로 저 김삼룡이 같은 빨갱이 놈들 구호라고. 놈들이 그걸로 우리 같은 무지렁이 농민들 선동해서 나라 뒤엎으려고 했다고. 아버지가 영수에게 바싹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나라에서 유상분배로 정한 건 저놈들 선동에 안 넘어가게 하려는 고육지책인데 내 놈이 지금 땅 외치고 다니면 넌 그냥 빨갱이 동조자로 찍히는 거요. 알겠냐? 뭐요? 아니, 내 돈 내고 내 땅 사겠다는데 그게 빨갱이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역 같은 법이요? 영수가 억울함에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철커덕. 마침 집 앞을 지나던 이순경이 영수의 고함을 듣고 대문을 팍 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나라법이 역 같다고? 순경날이 그게 아이고. 영수 아재가 황급히 흙바닥에 엎드렸다. 날이 애가 철이 없어서 우리 영수는 절대 철이 없어. 이놈, 내가 며칠 전부터 싹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장터에서도 그렇고 막걸리집에서도 그렇고 땅 타령하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다녔지. 내 놈이 원하는 게 그거지. 최지주 땅 뺏어서 인민공화국 만들자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땅. 퍽. 이순경의 몽둥이가 자비 없이 영수의 등을 후려쳤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영수가 흙바닥을 굴렀다. 악. 시끄러워. 이 반동 새끼. 지금 38선이 불타기 직전이고 서울에선 첩자들이 날뛰는데 땅 타령으로 민심을 교란해? 내 놈. 같은 놈들이 바로 불순분자야. 나라에서 땅 준다고 하니까 아주 기고만장했지? 퍽.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만 더 그놈의 땅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내 놈 아비까지 싹 다 빨갱이로 묶어서 저기 난강 똥물에 쳐넣을 줄 알아. 알겠어, 이 새끼야. 영수는 흙바닥에 처박혀 피가 섞인 침을 뱉었다. 서러움보다 더 큰 억울함과 혼란이 밀려왔다. 땅을 주겠다던 나라는 동시에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워 자신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었다. 대체 누굴 믿고 어디에 분노해야 하는가? 챕터 4. 높은 놈들은 싸움질만 하고 내각제 개헌 부결과 선거. 등짝에 멍이 시퍼렇게 가라앉을 무렵 영수는 읍내에서 얻어온 신문을 펼쳤다.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서울 높은 놈들 하는 짓은 더 가관이었다. 시커먼 잉크로 찍힌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각 책임제 개헌안 압도적 부결. 3월 13일. 영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다 뭔 소리여. 내각 책임제. 옆에서 지게를 수리하던 복돌이 아비가 혀를 찼다. 쯧쯧. 저 서울 국회의원 나리들 또 지들 밥그릇 싸움하는 거지. 지들끼리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 힘 좀 빼보자고 덤볐다가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깨졌다잖수. 아주 지랄들 났어. 복돌이가 물었다. 아버지,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요? 우리는 쌀 한 톨이 급한데. 복돌이 아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상관이 왜 없어. 지금 38선 너머에서 붉은 놈들이 쳐들어오네 만회하고 미국 놈들은 우릴 버렸네 만회하는데 서울에 있는 높은 놈들은 누가 힘 더 세나 이따위 짓거리로 날 새는 거요.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의 말이 맞았다. 영수는 신문을 구겨버리고 싶었다. 이런 젠장.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김일성이가 이 신문 보면 아주 박장대소하겠네. 저놈들은 지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구나. 지금 쳐들어가면 딱이겠다. 이러지 않겠소? 그러게 말이다.
저놈들은 김일성이 놈이 탱크 몰고 남대문 코앞에 와도 지들 감투 싸움만 할 놈들이여. 그러니 이 순경 같은 순사놈들이 설쳐대고 무고한 백성들만 잡는 거 아니여. 영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 순경은 빨갱이 잡는다고 날뛰고 서울놈들은 권력 잡는다고 날뛰고 대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 거냐? 복돌이 아비가 신문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래도 3월 19일에 선거법은 통과시켰다네. 5월 30일에 또 국회의원 뽑는다고? 에라이, 다 똑같은 놈들인데 누굴 뽑으란 말이여. 뽑긴 누굴 뽑아요. 공산당 때려잡고 우리 농민들 서러움 알아줄 사람 뽑아야지. 지들 배돼지 채울 놈들 말고. 영수가 소리쳤지만 스스로도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나라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 같았다. 5월에 선거를 치른다 한들 6월에 닥쳐올 그 거대한 폭풍을 막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챕터 5. 까짓것 서러워서라도 일어선다. 31절 노래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3월의 어느 날 마을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3월 1일 제31주년 3.1절이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마을 학교 운동장 낡은 단상 위에 선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31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 자낙무도한 외놈들의 총칼 앞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소. 다 죽어가는 나라를 맨주먹으로 구하려 했소. 오늘 3월 1일 우리는 우리의 31절 노래를 갖게 되었소. 다 함께 부릅시다.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맙시다. 영수는 쭈뼛거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멜로디는 서툴렀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래, 우린 이런 민족이었지. 맨주먹으로 일본 순사놈들한테 덤볐던 배심이 있었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양키놈들이 버렸다고? 그래서 주저앉을 거냐? 그래서 붉은 놈들한테 이 땅을 그냥 줄 거냐? 지주놈들한테 평생 밟혀 살고 순경놈 몽둥이에 처맞고만 살 거냐? 그때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민 여러분, 식량 소비 절약 국민운동에 동참합시다. 국민 청소운동을 전개합시다. 이 더러운 가난과 무지, 그리고 이 땅에 숨은 빨갱이 놈들까지 우리 손으로 싹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세계에 모욕받는 한국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세계에 모욕받는 한국. 영수는 이 순경에게 맞은 등이 욱신거렸지만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래, 까짓것 청소 한다. 쌀 아낀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게 우리 백성들 아니었냐? 영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을길을 쓸었다. 서러웠다. 강대국에 버림받고 빨갱이로 몰리고 높은 놈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현실이 서러워서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서러움이 영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국뽕이 차올랐다. 복돌아, 정신 차려.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빗자루 들어. 붉은 놈들. 오기 전에 우리 마을부터 깨끗이 쓸어버리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영수와 복돌이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빗자루질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이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서러움으로 똘똘 뭉친 20살 청년들의 몸부림이었다. 챕터 6. 덤벼라 붉은 놈들아. 90일 전 20살의 맹세. 1950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영수는 이 순경이 급조한 마을 자경단에 뽑혀 깎아 만든 죽창을 들고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빨갱이 끈아풀들을 잡는다는 명목이었다. 김영수,
눈 똑바로 떠. 이놈의 새끼 졸면 죽어. 이순경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다. 낮에 잡힌 김삼룡이 끈아풀들이 산으로 튀었어. 놈들이 이 밤에 내 놈 집에 불 지르고 내 놈 애미애비 목을 따러올 수도 있어. 알겠어? 영수는 어둠 속에서 이빨을 갈며 낮게 대답했다. 걱정 마쇼. 붉은 놈들은 내 손으로 잡습니다. 옆에 있던 복돌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속삭였다. 영수야, 난 무섭다. 서울에선 첩자가 날뛰고 미국은 우릴 버렸고 북에선 탱크가 내려온다는데 우린 겨우 이날도 안 선 축창 하나 들고 이게 싸움이 되겠냐?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될까? 영수가 탁 소리나게 복돌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20살 영수의 눈이 어둠 속에서 이글거렸다. 복돌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땅. 이젠 땅이 문제가 아니여. 목숨이 문제야. 나라가 없으면 그깟 땅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 놈 마누라, 내 놈 새끼들, 저 붉은 놈들 밑에서 종살이하는 꼴 보고 싶어? 영수는 38선 너머의 어둠을 노려봤다. 마치 김일성이 놈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 것 같았다. 그래. 3월이 끝났다. 서울에서 잡힌 첩자놈들은 시작일 뿐이겠지. 미국은 우릴 버렸고 나리들은 싸움질만 한다. 젠장. 믿을 건 내 두 주먹과 이 축창뿐이다. 영수는 축창을 고쳐쥐었다. 날카롭진 않았지만 뼈까지 시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6월. 이순경이 말한 그 6월이 석 달도 안 남았다. 그때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영수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깔렸다. 이 땅을, 우리 아버지가 평생 피눈물 흘린 이 땅을 저 붉은 놈들한테 헐값에 넘겨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덤벼라, 김일성이 놈아. 이 김영수가 내 놈들 대가리를 이죽창으로 쪼개줄 테니. 20살 영수의 맹세는 90일 뒤 대한민국 전체에 피 끓는 함성이 되었다. 1950년 3월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